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개헌에 이르기까지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여야의 평가 엇갈리고 있죠. 야당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사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당연히 대통령 신년사일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그 말인즉슨 대통령 신년사가 별 볼 일 없었거나 또 신년사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그런 반증이죠. 어제 신년사는 한마디로 형식은 파격적이었지만은 이 내용은 좀 절망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대통령 신년사가 대한민국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지만은 이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라든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사 부작용이라든지 원전 졸속 중단의 피해라든지 전대미문의 중국 군력 애교 같은 그런 패착화 실패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성도 반성도 없이 오로지 자아자찬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박하한 평가를 주셨는데 네.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그러시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일자리 문제를 지금 조금 전에도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마침 저희 일부에서는 홍종학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좀 밝혀주셨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앞에 나선 홍정관께서도 이론에 충실한 분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핵심 참모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너무 경도돼 있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해왔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의욕을 상승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급해도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이걸 작년에도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무려 16.4%나 인상하면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2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불과 대한민국 12%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그리스뿐이에요. 결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는 속도가 너무 급하다. 그럼 16.4%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딱 목표를 2021년 최저임금 10,000원이다. 네. 이렇게 딱 픽스 해놓고 거기에다 갖다 대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감당해야 할 것은 중소영세 자영업자예요. 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 지금 현재 현실도 잘 모르는 채 그런 대폭적인 인상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해놓고 중소영세기업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3조 5천억이나 되는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헬세로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인 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결국은 정부가 지급하는 행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보조지만은 이게 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하고 신선 노름하듯 얘기하면 안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오셨던 부분인데 사실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게 일자리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당시에 홍준표 대선 후보도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면 1만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자, 대선 공간에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대선 공약 때 그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대선에서 공약 내걸었다고 대선 공약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버리려면은 대한민국 재정은 그들 알 것이고 나라는 망합니다. 네.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원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고 대선 때 약속한 건데 그거 그대로 가는 거야 뭐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실도 예.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최저임금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저임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이런 의지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서요. 예, 예. 공약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실천할 수 어차피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개헌 얘기도 공약 사항이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안 되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2월 말 개헌은 합의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 가능할까요? 어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에서 가장 이제 이 문제가 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결론은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했다고 보는 겁니다. 선전포고요. 예, 선전포고예요. 여야가 개헌 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논의를 올 6월 말까지 이렇게 지속하기로 합의한 지가 불과 작년 12월 29일이에요. 네. 이제 고작 한 열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못 박는 것은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결론은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별도로 개헌 투표하면은 1,200억을 더 써야 한다는 말에 저는 말문까지 막혀버렸어요. 아니 왜?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무려 4천억의 손실을 초래한 장보윤님이 비용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단순하게 비용 문제를 가지고 원전과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일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12월 29일 합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야당이 개헌 논의를 조금 협조를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게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여당에서도 반발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도 또 공약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6월 개헌하기로 했었고요. 예. 예, 근데 굳이 지방선거와 동시에는 안 된다라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죠? 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많게는 9표, 적게는 8표의 유권자의 선택이 달린 선거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이 개헌 투표도 하나 포함시키자는 건데 이거야말로 땡처리 패키지 여행 상품처럼 개헌이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헌은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지방선거에서 자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비례의원 뭐 저 지역구 강서구의 강서구의원 또 강서 비례의원 뭐 이런 식으로 무려 9표를 행사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개헌도 집어넣자는 건데 사실상 개헌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 일인데 이걸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 속에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지금 너무 저희 자유한국당이 투표로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것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처리하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거 논란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 더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UAE 이 의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비밀 군사협정 맺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군통수권자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알고 몰랐고 간에 말이에요. 네. 당시 이 400억 달러 UAE 원전 수주도 이게 거저된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원전이라든지 국가 간 거대 프로젝트를 입찰에는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당시 한국은 프랑스 상대의 그 UAE의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프랑스의 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지만은
결국은 한국에서는 UAE가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 건데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애교 군사 협정은 이게 공개되는 것보다 비공개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예, 자체를 무조건 이게 마치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이 국가 간 프로젝트 따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런 어떤 비밀협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 군사 파견이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라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당시에는 예. 이 엄청난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로서는 할 예. 역할은 다 했다고 봅니다. 아, 다만 예. 해외 파병은 분명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